안녕하세요. 지난 몇 편에 이어서 제가 왜 바램, 욕망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견해의 껍질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내 눈이 어두우면 내 몸이 어둠에 젖어 있을 것이다. 미혹에 빠져서 고통에 몸부림칠 것이다. 그러니 벗어나라. 예, 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인가? 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오늘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예, 그걸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어떻게 뺄 것인가? 어떻게 내 견해의 껍질을 깨고 나올 것인가? 왜와 어떻게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걸 아주 쉽게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불교가 어려운 것은 제대로 된 불법을 만나기가 힘들기 때문이며, 불교가 쉬운 것은 제대로 된 불법을 만나면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으며 왜 빠져나오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 가장 첫 번째 가 바로 뭐냐면 인연법입니다. 연기법이라고 하죠. 너와 내가 만난 것도 인연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연, 원인에 의해서 연관되어서 지금 만난 결과가 벌어졌다. 그런 거죠.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은 것도 인연이다. 그렇죠? 왜? 부처님이 스승한테도 배우고, 부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그 환경이 어땠으며, 그 본인의 성품이 어땠으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으며 등의 원인이 있어서, 그와 같은 원인에 의해서 연관되어서 지금 깨닫게 되었다. 모든 것은 인연이다. 그렇죠? 내가 잘나서 깨닫는 게 아니다. 인연에 의해서, 법칙에 따라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것도 인연 따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다시 깨닫게 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인연 따라 벗어납니다. 자, 연기법이 그래서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연기법에 따라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원인을 해결하면 결과가 따르는 거죠. 내가 고통이 있으면 고통의 원인이 있고, 내가 기쁘면 기쁜 원인이 있는 겁니다. 내 고통이 내 마음에 있을 때는,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서 그것을 해결하고 나면 내가 편해질 것이며, 내 고통의 원인이 외부에 있으면, 사회에 있으면, 그러면 사회도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면 내가 편해지겠죠. 부처님의 법이 결코 내 안을만 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연기법에 따라서, 세상은 다 연기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 원인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다. 어떤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렇죠? 그와 같은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 너는 지금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 보라. 원인을 보라. 이것이 불교 수행법의 두 가지 축 중에 하나인 보아라. 있는 그대로 보아라. 관 수행입니다. 두 번째가 멈추어라. 나의 내면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혼란스럽고 미혹에 빠져 있고, 내 눈에 대들보가 껴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그러면 생각을 멈추어라. 판단 중지하라. 자, 이 두 가지가 부처님의 가장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사실 관이고요. 멈추어라. 멈추는 것은 아주 훌륭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에 대해서는 벗어남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 외부적 문제, 외부적 사회적 문제는, 또는 내 육체적 문제는 육체를 고쳐야 되고,
그쵸?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러면 코로나를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정신 집중, 마음 일사통일해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 원인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내 뇌에 문제가 생기면, 육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정신과 육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것도 도움이 되고, 또 반대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에 암이 생기기도 하고 온갖 질병이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양쪽을 다 같이 보아야 하는데, 오늘은 나의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왜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오늘 아마 썸네일 이미지의 배경 바탕이 되고, 지금 제 뒤에 배경 이미지로 쓰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앞으로도 2번에 걸쳐서 사용이 될 거예요. 한 번은 주관적 견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용될 거고, 다른 한 번은 오늘 바로 내 에고의 불꽃이 넘실될 때, 그것을 여기 사진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사진을 찍고 있죠. 사람마다 쫙 둘러서서 누구는 세로로 찍고, 누구는 가로로 찍고, 누구는 무슨 카메라 찍고, 누구는 무슨 카메라 찍고, 다 다르게 찍습니다. 그럼 내면의 불꽃이 있대, 그 내면의 불꽃이 드러나는 방식은 다 다르죠.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불꽃이 바로 끊임없이 드러난다. 오늘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내 고통의 원인 중에 하나인 내 내면을 보는 것. 외부로 인한 고통을 보는 건 아니죠. 내면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것이 우리는 숨길 수 없다, 이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 내면을 숨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행동 방식, 행동 원리가 내면에 있는 기준 때문에, 난 저 이쁜 여자가 좋아. 나는 자랑하고 싶어. 나는 저걸 갖고 싶어. 그 사람의 행동 원리는 내면에 있는 기준에 의해서, 넘실거리는 에고의 불꽃에 의해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이틀 속일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내면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지만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고, 또한 길게 보았을 때 그 사람의 행동, 말로 그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진을 찍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듯이, 그 사진기에 나오는 그 하나하나는 바로 내 내면의 것을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전화에서 저희 아버지가 자신의 술을 마시는 것으로서 내면의 억울함, 배신감, 또는 여러 가지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나의 내면의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듯이,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속일 수 없다. 제가 오늘 관 중에 관찰 이야기 나왔죠. 그래서 관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쯤입니다. 제가 농구를 조금 좋아했어요. 친구의 영향 탓에. 고등학교 때 친구의 영향 탓에 농구를 좀 좋아했는데, 농구 경기를 어떻게 반대항전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항을 하는데, 나도 농구 경기에 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이제 나 농구를 좋아하니까 나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실력 순으로 딱 이제 출전 선수가 나오잖아요. 정규 선수 있고 후보 선수 있고. 근데 나는 거기에 끼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를 막 이제 과 대항전을 하는데, 막 응원도 하고 막 우리 편 화이팅, 우리 과 화이팅 하는데, 옆에서 막 여자들 깍깍거리면서 막 잘한다 박수도 치고 막 같이 하다가 속에서 문득 나도 나가고 싶은데 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나를 알아봐 주지 않을까, 부러워, 시기심과
질투심이 속에서 이렇게 싹 터오르면서 마음이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우울해졌습니다. 보고 있다가 그때는 제가 이제 불교의 발을 일단 담근 상태예요. 발을 담근 상태였기 때문에 문득 이런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딱 벌어졌을 때, 그래서 우울해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다 마치고 파하고 이제 집으로 간다고 버스를 탔어요. 간만에 버스를 탔습니다. 보통 걸어가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앞에 우울한 마음이 왜 그런 감정이 갑자기 탁 떠올랐지? 왜 나도 저기에 끼고 싶었지? 왜 나는 저기에 끼워주지 않아서 기분이 나빴지? 왜 나는 저기에 끼고 싶을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창가에 밖에 풍경이 있는데 멍하게 생각하면서 보다가 밖에 풍경이 아니고 속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보이고 싶었구나.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머리에 빵 하고 치는 겁니다. 내가 잘 보이고 싶은데 잘 보이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감정이 갑자기 상했구나. 나도 뛸 수 있는데, 나도 저기서 활동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알아봐 주지 못하지라는 생각이 옆에서 여자들이 깍깍거리고 남자들이 와 잘한다 박수 치고 있는데 나도 같이 박수 치다가 응원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생각의 원인이 내가 잘나고 싶은데 강력한 인정 욕구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드디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머릿속이 띵한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에 잡혀 있었구나. 그래서 언제부터 이 생각이 들어가 있었을까 해서 왜 언제부터 내가 잘 보고 싶었구나.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제 갑자기 평소에 내 행동 패턴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친구끼리 모여서 막 운동하는 이야기 하다가 네 요즘 어깨 좋아졌지? 내 어제 팔굽혀펴기를 30개 했단 말이야. 사실은 25개밖에 못했어요. 근데 5개가 뻥튀기도 있잖아요. 근데 잘 보이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내가 과장하는 버릇이 소위 말하자면 거짓말이죠. 과장하는 버릇이 뼈속 깊숙이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중학교 때 내가 만났던 사람들마다 내 자신의 해왔던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뭔가 부풀려서 과장하고 말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더라 이거죠. 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입에서 어제 팔굽혀펴기를 20개를 했다 하면 25개로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왜 어제 내가 3시간 잤다고 하는 것을 2시간 잤다고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는가. 잘 보이고 싶었구나. 인정받고 싶었구나. 이게 내 속에 이만큼 크게 잡고 있었구나.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스스로는 과장하는 것을 스스로는 말하고 나서 그랬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속에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번 그 상황이 되면 그냥 머릿속에 팍팍팍 생각이 지나서 그냥 난 어제 30개 했어. 나 어제 2시간 잤어. 너무 잘해. 조금 잘하는 것을 심소봉대해서 이만큼 했어. 나 그거 엄청 잘해.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니까 정말 오래전부터 버릇처럼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입만 떼면 그런 말 해왔던 것이 이 인정 욕구 때문이었구나. 남한테 잘 보이고 싶었구나. 머리 두 번째 콱 친 거죠. 아, 내 행동 패턴이 그랬구나. 그러니까 또 한 발 더 나가니까 평소에 뭔가 잘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심지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게 도대체 언제부터 그랬을까? 막 인생이 막 파노라마 치듯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도 이랬구나. 저때도 저랬구나. 그러다가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도 가만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그랬단 말이에요. 야, 중학교가 되면 학교에서 공부만 잘해도 상장을 받을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상장을 받고 남들 앞에서 박수를 받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그 이야기를 왜 했느냐? 왜 나왔느냐? 더 깊게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때 남들은 개근상이다. 무슨 상이다. 무슨 상이다 봤는데 나는 상을 못 받고 앉아있었다 이거예요. 남들 다 박수 받는데 나도 박수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 했었겠죠. 엄마 나도 상장 받고 싶어.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근데 어머니가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아들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 아들 상장 그거 말이야. 공부만 잘하면 받을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 딱 되자마자 그때부터 나도 상장 받아서 칭찬 받을 거야. 박수 받고 싶어.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에서 30등으로 시작해서 중학교 1학년 마칠 때쯤 되니까 반에서 2등쯤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상장 받을 때마다 뿌듯해 하면서 나갑니다. 박수 막 받고 이제 우등상, 그러다 우수상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어쨌냐면 뭐 85점 이상이면 우등상 주고 90점 이상 주면 우수상 주고 뭐 그랬어요. 기억에. 그래서 이제 차츰 공부 잘하고 인정받는 것이 좋으니까 더 공부 열심히 했겠죠. 그것이 내 행동 패턴과 행동 원리가 된 겁니다. 거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남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그 생각이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평생을 그 나이 20몇 살의 평생 하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때까지 그걸 알게 되기까지 내 마음속에 그와 같은 불꽃이 넘실고 있고 내 모든 행동과 내 말과 이것이 그대로 그렇게 해왔구나. 내가 여기에 매여 살았구나. 남한테 매여 살았구나.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매여 살았구나. 와, 눈물도 나고 막 충격이었어요. 알고 나니까 그때 그걸 보고 나서 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랬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 그 다음이 되면 이제 과장하는 버릇이랑 내가 잘 보이고 싶어서 뭐 하는 것들이 이제 싹 사라집니다. 말만 꺼내면 과장하고 말만 꺼내면 뭐 자기를 더 높이기 위해서 더 인정받고 싶어서 남한테 인정받고 싶다는 그 생각이 가득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고 나니까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내 안에 가득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고 나니까 내 행동 패턴과 원리가 그랬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그 집착에서 벗어난 겁니다. 불교에서 보통 말하는 출가, 집가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이란 무엇인가? 내가 익숙하고 내가 원래 해왔던 것, 동굴에 매여있고 수많은 것들로 덮여있어 굳어버린 사람은 미혹에 빠져있더라. 집가자는 동굴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익숙하고 내가 그렇다고 생각해왔던 거, 내가 그렇게 해왔던 버릇, 그 속에 나는 그냥 익숙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익숙한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내 내면을 바라보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 진정한 출가, 승려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교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를 깎아도 승복을 입어도 하루 한 끼를 먹어도 내 내면에 돌아와서
내 내면에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보지를 못하면 그 사람은 출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출가란 무엇입니까? 무엇에서 벗어나야 합니까? 내 욕망, 내 내면의 에고,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 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걸 밖으로 돌아가는 눈을 무엇을 기준으로 들어갑니까? 내 내면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나의 행동 패턴, 나의 생각의 방향성,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내 행동, 내 말, 내 마음 상태, 우울하거나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억울하거나 화나거나 분노하거나 시기심이 들거나 질투심이 들거나 어떠한 것으로도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걸 그냥 익숙하게 여기는 사람, 불교를 배우지 않고 마음 공부를 배우지 않고 출가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왜? 꼰대처럼 삽니다. 그런데 불교를 배우고 나면 어떻습니까? 드디어 바라보게 됩니다. 내 행동을 바라보고 내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고 그 들여다보는 카메라, 수많은 내 에고의 불꽃을 들여다보는 수많은 카메라 중에, 카메라 사진 중에 하나라도 내가 거기에 아주 고통스러울 때, 불교는 고통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번뇌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그 결과가, 그 고통의 결과가 내 내면에 있다면, 외부적 조건이 아니라 내부적 조건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면, 과연 고통스러울 때, 감정의 변화가 생겼을 때, 생각의 변화가 생겼을 때 왜 내가 카메라를 비추고 있는 내 내면의 것을 내 행동 패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아서 내 내면을 향해서 왜 의문을 던질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드디어 이제 출가를 한 겁니다. 실제로 벗어나지 않았을지언정 하나라도 내 내면을 보아서 내 행동의 원리, 행동 패턴이, 내 생각의 패턴이 왜 그렇게 말이 나왔는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은가? 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가? 라는 것을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그리하여 내 내면에 꿈틀거리는 에고의 불꽃체 중에 하나라도 그 패턴의 원리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내면에 그 원인이 있다. 원인이 없고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불교는 과학적인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보통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마음 상태조차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라. 왜? 바라보고 나서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라. 그냥 그랬네가 끝이 아니고, 괴로워. 그냥 괴로워. 끝이 아니고, 한 발짝 떨어져서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그걸 들여다보아서 내 내면에 그것을 한번 탁 보게 됐을 때 알아차리게 되면 벗어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벗어남, 해탈, 풀어서 헤쳐나오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내면에 돌아보는 계기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마음 상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진들이 찍고 있어요. 내 에고를. 겉으로 드러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출가, 불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라도 바뀌게 되면 삶이 바뀝니다. 내 행동 패턴이 바뀌어요. 행동 원리가 바뀝니다. 내가 거기에 매여서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이 바로 출가, 벗어남입니다. 진정한 출가란 무엇인가? 내 머리를 깎아서
내가 승려라는 신분이라서, 내가 승복을 입어서 출가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동굴에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매여서 살고 있는가, 거기에서 하나라도 벗어난 사람은 예류가에 들어갑니다. 그제서야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깨달음의 물의 흐름에 들어섰다. 그래서 예류가입니다. 내 삶이 바뀌는 것을 겪어보는 겁니다. 내 내면의 것을 하나도 알아차린 사람은 드디어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불자의 삶입니다. 그 사람이 출가자입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